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단법인 기지 이유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작가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석준 작가입니다. 미디어라는 말은 아주 넓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석준 작가 같은 경우는 물리적 오브젝트에 움직임을 더하는 키네틱 아트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아마도 조소, 조각을 전공했던 대학생 때의 전공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석준 작가는 목공부터 용접, 3D 프린트, 그리고 전자 제어까지 아주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기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석준 작가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되게 중독성이 있는 게 되게 쓸데없이 보람되고 쓸데없이 자존심 있고 그런 게 전 되게 좋아요. 제가 작가라고 이제 안 밝히고 사람들이 보는 모습 본단 말이에요. 그 표정에서 읽혀질 때 있잖아요. 보람되게 만들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을 베이스로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일렉트로닉이나 전자제어, 키네틱 아트를 하고 있는 비주얼 아티스트 이석준입니다. 원래는 조소 전공이었어요. 조각 전공.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제가 신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성당에서 계속 있고 그랬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미술을 하게 됐고 흙 만지고 뭔가를 이렇게 빌드업 하는데 기분이 너무 짜릿했어요. 그래서 조각을 전공을 했고 대학교에서도 재료 자체를 갖다가 다룰 수 있는 사람, 용접이면 불을 다루는 사람이고 나무랑 석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랑 인내심 같은 거를 그 매테리얼과 막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진짜 살아있는 그런 기분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이야기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위에 이제 남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전자제어나 공간 자체를 기획하고 조각하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작품을 설치했는데 거기는 최적의 장소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최적의 장소를 주질 않아요. 전시장이 아닌 곳에서 내가 전시장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도 끄고 조명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런 전략적인 거 있잖아요. 그때 눈 뜨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공간을 기획한다는 거, 공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지? 그 공간이 어떻게 쓰임새가 있다고 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그냥 다가오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연출하는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게 대학원 때였던 것 같아요. 작품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전자제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게 온오프가 있고 중간이 애매한 영역이 있잖아요. 전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연출의 중간 지점이 너무 관심이 있는데 이걸 제가 스스로 제어하기는 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되게 미세한 어떤 차이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자제어 그거를 진짜 직접 배운 거죠. 키네틱부터 해서 오픈 프레임워크스 같은 프로그램 언어 엄청 재밌었어요, 사실. 그 디코더라는 건데 휠이 이렇게 돌아가는 작업인데 노트르담 불탔을 때 로즈 서드라고 남쪽에 있는 장미창을 컬러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책 시스템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임의의 작용들이 일어나게끔 만든 장치예요. 지금 12년 전에 남대문 완전히 소실돼서 저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사람들 진짜 거기 앞에서 막 우는 사람도 막 앞에서 보고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게 있어서 다시 복원이란 걸 했잖아요. 저는 그 남대문을 다시 봤어요.
봤을 때 그 남대문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면은 제가 그거를 그냥 파도에 비유를 하는데, 한 번 파도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동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사라지게 되는 것들, 간극 같은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작업을 했던 게 아까 그 장미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또 복원되고 또 깨끗하게 되고 또 관광객을 맞아야겠지만 그 사람들도 없어진 거는 없어진 거, 그런 거를 느낄 것 같아서. 관객들이랑 이런 피드백을 해보거나 다른 작가들이랑 얘기해보거나 내가 놓친 게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방식을 바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작업이 좀 약간 밀려있는? 근데 슬럼프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거나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막 소진돼 버려갖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작은 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를 깨알같이 찾아가지고 만들면은 손 움직이고 뭐 썰고 전통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만드는 시간 동안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사다리도 만들고 하면 되지,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보다 막힐 때가 더 많은데, 이게 뭐 바꾸고 치우고 뭐 페인트 칠하고 드로잉도 하고, 아무튼 작은 것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겨내곤 합니다. 항상 어려운 선택이고, 이거를 짊어질 수 있어서 짊어지는 게 아니라 짊어질 수 있게 계속 자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미술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다는 일을 모르니까 한 것도 있는데,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힘든 거에 맞게끔 자기를 갖다 계속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결혼 얘기해도 돼요.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제가 하는 삶의 습성 같은 거가 아니까, 제가 작업실에 워낙 있는 거 좋아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것도 다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게끔 부지런하게 사는 방법들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이든. 그러니까 약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은 방법들을 몰라서 그런 거지, 나름 서포팅 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위안인 것 같아요. 내가 창의적인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고 싶은, 뭐가 안 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골방에서 자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뭔가 신화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요즘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켓 같은 것도 신경 쓰고, 자기만의 마켓을 갖다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 것인가, 그런 기획이 또 전시가 되고, 그런 전시가 소비될 수 있게끔 나오는 것도 있고, 지역을 기반으로 그런 사람들이 크고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 사회나 관련돼 있는 어떤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는 것도, 옛날이랑 작가에 대한 포맷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도인처럼 생활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부로서 당당히 아티스트로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작가들이 막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작가들의 피드 같은 걸 보면 엄청 자극이 많이 되긴 돼요. 저가 못 갖추고 있는 마디를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되게 재밌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냥 열심히 배우고, 30대 때는 그냥 미친놈처럼 작업하고, 40대 때는 누구한테 보여도 자랑스러울 만큼 전성기를 누리고, 50대 때는 후학을 양성하고, 이게 옛날 스타일이거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 삶이랑 작업하는 이 영역 자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일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뭔가 불문율 같은 게 있잖아요. 아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뭔가 이석준이 돼야 되는데, 10년 후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성기를 누리는 이석준?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기는 참 그렇게 되는, 이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내가 느끼고 있는 걸 갖다가 그때그때 적소에 잘할 수 있는,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스스로를 갖다 약간 정립을 잘 하고,
저도 그냥 계속 스스로를 다그치고 혼내고 뭐 그런 사람이라서 누구한테 조언을 줄 사람은 못 되지만 하고 싶으면은 하세요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미술에서 뭐 먹고 살아? 이거 제일 화두잖아요. 남들 신경 안 쓰고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보다 할 일이 되게 많다. 생각보다 협소하지 않다.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되게 많다. 좋아하면은 해라, 이렇게. 예, 그냥 그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해야 될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진짜 제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냥 하니까. 근데 하면은 됩니다. 여기는 목공할 때 쓰는 작업장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인데 여기 밑에 있는 공구들은 제가 기계가 가격이 꽤 있는데 하나하나 사다 보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친구 결혼식 날 친구 축하해 주려고 만든 스피커, 결혼 일주일 전에 파혼을 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형상의 피부들을 제가 갈아가지고 다 없애가지고 해골바가지만 남았어요. 다시는 뽀뽀하지 못하게. 전기 작업할 때 쓰는 워크스테이션이고, 납땜하거나 전기 자판, 기판 만들거나 이럴 때 쓰는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센서부터 해서 스위치 뭐 다 작업할 때 써였던 거고, 남는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파츠들 실험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실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3D 프린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테스팅이 되게 또 생명이잖아요. 또 미디어 아티스트가 제일 막 빛이 나는 순간이 전시 첫날이래요. 두 번째 날부터 조금씩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서 첫날에 제일 멋있고, 맨날 테스팅을 해드려도 전시장을 옮기면은 전압이나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기제들 때문에 오류가 막 일어나는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데 용접실입니다. 용접실. 제가 용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금속 절단 해와서 여기서 바로 용접해서 씁니다. 뭐 티그 용접 이런 거는 진짜로 되게 잘해요. 제가 스스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기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상 만드는 거 필요하시면 나중에. 아까 계단에 보셨죠? 계단에 철제 쌓아놓은 거, 그런 게 이제 시간 될 때, 약간 번아웃 왔을 때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성 있는 앞으로 컨텐츠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손으로 만드는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석준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에는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아주 신이 났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배우시면 됩니다. 작가의 개념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만드시면 됩니다. 후회할 시간에 찾아보고 공부하고 움직이고 실행하면 된다라는 작가의 생각이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